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18 평창의 감동을 이어갈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국민적인 관심과 열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메달과 유니폼을 공개하고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연아, 윤성빈, 최민정, 곽윤기 등 올림픽 스타들과 시군 관계자, 청소년 서포터즈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 2024 성공 개최! 메달도 공개됐습니다. 성장을 상징하는 빗줄기가 새겨진 앞면이 지난 4월 IOC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돼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강원도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한 뒷면이 공개됐습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겨울올림픽을 상징하는 눈꽃이 조화롭게 담겼습니다. 자원봉사자와 경기 운영 인력 등이 입을 유니폼도 공개됐습니다. 올림픽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은 붉은색과 청소년의 무한한 가능성을 뜻하는 흰색이 경쾌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강원도의 풍경을 우리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과 희망찬 미래를 담아 그려낸 것 같습니다. 이 멋진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청소년 선수들의 멋진 선전을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합니다. 친환경 교통편이 운행되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굿즈, 응원도구 등이 제작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또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처의 힘을 앞세워 청소년 선수들이 경쟁만이 아닌 화합, 성장하는 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환경과 자연 그리고 보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또한 K컬처를 활용하여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는 최근 서울 주요 랜드마크에 대회를 알리는 녹색 조명을 점등한 데 이어 오는 10월 성화 봉송, G-100일 행사 등을 통해 봄 조성에 나섭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강원도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요즘 강릉에서는 세계 합창대회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합창단이 지난 3일부터 강릉 지역 구석구석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며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합창단의 거리 공연은 강릉 경포에서 시작됐습니다. We are from Indonesia. We are an a cappella group. Would you like to sing? Because singing makes the world happier. 5일부터 불고 있는 강풍은 경포 특설 무대를 망가뜨렸습니다. 어제 강풍으로 인해서 저희 시설물들이 파손되어서 부득이 우정 콘서트 장소로 실내로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날씨를 고려해서 다시 실외로 나오는 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강릉역으로 옮겨 이어진 공연. 흥겨운 가락에 노래를 부르던 태국 합창단이 갑자기 관객들을 무대로 초대해 흥겹게 춤을 추며 한데 어우러집니다. 손에 손잡고 멋진 춤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키던 체코 합창단이 앵콜송으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이들은 아리랑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Feel that Arirang brings peace to an audience and love to everybody. This is our love letter to this amazing country as South Korea is. 관객들에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는 것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뜻밖의 행운을 맞은 것 같아요.
멋진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 인도네시아 합창단이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보그닉 합창단은 우크라이나의 사계절을 그린 자국의 전통 민요를 담담하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폴란드를 거쳐 16시간이나 날아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바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Наш меседж – це те, що ми хочемо, щоб світ знав, що наша країна проходить через тяжкі часи, але ми все одно маємо надію на мир. 관객들은 피켓까지 들고 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합창단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합창을 할 때는 마음속에 애잔함이 느껴지고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켓 들고 나왔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학생이 지금 전쟁하는 그 속에서 이 합창대에 참가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6.25 사변 때 우리가 다니던 그 모습이 그 기억이 나가지고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기억이 난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가사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세계 각국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가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부쩍 오른 식탁 물가에 장을 볼 때마다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재배해 신선하고 중간 마진이 없어 저렴하기까지 한 직거래 장터에 인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농산물 판매대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몰려들었습니다. 농협이 매주 목요일 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늘은 춘천시청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원도 내 50개 농가가 재배한 멜론, 토마토와 같은 제철 과일과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 한우에다 농산물 가공품까지 종류도 다양한 데다가 가격도 저렴합니다. 5개에 1,500원 살 수도 없고 오이도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저희 야채가 좀 많이 싼 것 같아요. 저희 양구에서 살 때보다도. 판매하는 상품마다 재배 농민의 이름이 쓰여 있어 상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였습니다. 새벽에 수확한 농산물을 바로 판매해 어느 곳보다도 신선합니다. 중간 이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싸고 신선한 거를 드시니까 소비자도 굉장히 찾아오시고. 소비자들이 마트 대신 직거래 장터로 발길을 향한 이유는 부담스러워진 식탁 물가 때문입니다. 강원 지역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고공행진은 멈췄다지만 부담이 큰 것은 여전합니다. 이미 지난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해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비교 시점의 물가가 워낙 높았고 기준이 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고 농민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강원농협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청과 도경찰청 인근에서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추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홍천군이 30년 이후에 홍천의 미래를 그린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미래 비전을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로 정했는데요. 제일 큰 과제는 용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을 통한 교통망 구축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홍천군의 미래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신영재 군수는 5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내륙순환 철도의 완성입니다. 경기도 용문에서 홍천까지 34.1km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먼저 만들고 이후에 춘천과 홍천을 잇는 철도까지 놓으면 삼각형의 강원도 내륙순환 철도가 완성됩니다. 정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홍천군은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그런 곳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미래건강 K바이오 첨단도시입니다. 국가항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홍천이 바이오 의약품 산업 중심지가 되면 기업과 일자리는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구상입니다. 세 번째는 산림치유 청정 휴양도시입니다. 홍천군 전체 면적 84%가 산림이라 강원특별법에 담긴 산림 규제 완화를 잘 활용하면 단점을 장점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임산업 클러스터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치유의 숲, 또 목재산업, 관광 활성화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 도시 조성과
고령화 시대에 맞는 식품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전략이 성공하면 홍천이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상의 첫 실마리는 홍천의 최대 현안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착공이 꼽힙니다. 핵심 교통망이 먼저 뚫려야 항체 클러스터와 청년도시 조성 전략이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땅덩어리가 넓은 우리 홍천. 근데 어떻게 철도가 아직까지도 없을까요? 예?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홍천 주민들은 용문-홍천 철도 사업을 강원도 SOC 사업 중 1순위로 올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된 강원도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에 이어 악상어까지 그물에 걸렸는데 해수욕장 주변에 피서객 안전을 위한 그물망까지 설치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 위에 커다란 회색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몸 길이가 2m를 넘고 무게도 80kg에 육박하는 상어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 삼척시 임원항 동쪽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한때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로 알려졌는데 최종 확인 결과 공격성이 덜한 악상어로 밝혀졌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올 여름 들어 상어 4마리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속초시 장사항에서 발견된 상어는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로 확인됐습니다. 피서철을 맞은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피서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개장하는 속초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600m 구간에 안전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상어가 해변 근처까지 들어와 피서객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해수욕장에 상어 공격 방지용 장치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어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두려움감은 있었었는데 그래서 깊은 데로 전혀 가지는 않고 얕은 데를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상어의 출현에 대비해 경비정을 배치하고 연안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해수욕장 내 경고 안내 방송 및 물놀이객 대피 방법 등 지속적으로 안전조치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수온 상승으로 따뜻한 바다에 사는 상어들이 점차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생물들의 어떤 분포가 변하기 때문에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악상어 이런 것들이 먹이 변화에 따라서 이런 상어의 출현량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상어 공격으로 모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급식실에서 2020년부터 최근까지 3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가 1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가 5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화상과 근골격계 질환 각각 35건, 물체에 맞거나 부딪힘 사고가 각각 13건, 절단이나 배임, 찔림 사고가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급식실 노동 강도 저감을 위한 인력 확충 등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춘천 시민연대를 포함해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 위원장이 갈등을 우려해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 하반기 이전을 약속해놓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무능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교학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는 우선 올해까지 도내 84개 학교 가운데 80% 정도인 67곳이 참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시행 전까지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이어가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국선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과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적절하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사가 형사 절차상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 피해자 가운데는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터무니없이 적은 배상액에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거짓 설득에 속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벌쏘임 사고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강원 소방에 접수된 벌쏘임 사고는 900여 건으로 2021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발생 시기별로는 7월과 9월 사이 750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또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벌에 많이 쏘였습니다. 한편 벌집 제거 활동은 최근 3년 동안 크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15,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노영호 국회의원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많이 찾는 무더위 쉼터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도내 무더위 쉼터 1,323곳 중 73%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시아 요리를 배달하는 음식점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강원도에서는 모두 4곳이 적발됐습니다. 동해시에 있는 쌀국수 음식점 2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고 인제군의 배달 음식점 2곳은 직원들의 건강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을 행정처분한 뒤 6달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요리 배달 음식점 가운데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 삼천동에 들어서는 874세대 규모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541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춘천시는 분양가 자문회의와 시행사와의 협의를 거쳐 분양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근화동에 마련된 견본주택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운영하고 1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2,400여 가구에 탄소 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2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과거 2년의 월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1포인트에 2원을 산정해 연간 최대 13만 5천 원을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지급합니다.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입 신청하면 고지서를 기반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추진하는 원주시가 선진지 견학에 나섰습니다. 원광수 시장과 경제국 간부 공무원 등은 음성 성본 산업단지와 청주 일반산업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 대구 성서산업단지, 경북 천복단지를 둘러보고 대구에서는 산업단지 공단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개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야간 축제 11번째 강릉문화제 야행이 세계 합창대회에 맞춰 내일부터 10일까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 종식으로 8개 테마, 43개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지며 강릉 대도오부 관아 일대에서 강릉 대도오부사 부임 행차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600대 드론이 선보이는 라이트쇼, 강릉 인류무형문화유산 대양연 등의 행사도 진행됩니다. 서부시장 일대에는 푸드트럭과 맥주거리 등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동해 망상해수욕장에서 모래길과 숲길, 오솔길 등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 레이스가 내일 개최됩니다. 2023 동해 스카이레이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대회로 800명이 참가해 망상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